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까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토크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토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크란 것을 이해하기 전에 이게 이제 토크라는 것은 사실 물리학에서 이제 쓰이는 말이잖아요. 근데 비행에서 쓰이는 토크라는 말은 약간 다르게 써요. 그 비행에서의 그 토크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사전에 여러 가지를 얘기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행기에서 우리 토크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우리 흔히 토크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잘 안 썼지? 왜 안 썼지? 이거 연속해서 안 써진다. 다시. 토크 이펙트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비행기에 있어서 이 프로펠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약간 멈췄다. 잠깐 다시 완료를 한 다음에 다시 줄이고 다시 이렇게 해서 늘리고 이제 됐다. 자, 우리가 배와 비행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배는 이마만큼 큰데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프로펠러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배에 있는 프로펠러의 크기.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있으면은 물에 잠겨 있는 부분에 프로펠러가 요만합니다. 진짜. 그 큰 유조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에 달려있는 프로펠러를 보면은 배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이유는 사실 배라는 그 장치는 물이라는 매질을 뚫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굉장히 저항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이 매질이 굉장히 덴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어보다 훨씬 덴스하잖아요. 얘가 더 밀도가 높잖아요. 액체다 보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스크류로도, 상대적으로 작은 스크류로도 자신의 동력을 다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동력을. 그런데 비행기에 달려있는 프랍을 보시면은, 비행기가 위에서 보면은 조금 더 현실적인 크기로 그리자면은 요 정도, 그리고 꼬리는 한 요 정도 라고 치면은 프랍의 크기가 사실은 이만합니다. 약간 과장 못해가지고. 이렇게 큰 물체가 앞에서 스피닝을 하고 있는데 비행기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배처럼 전체 크기에 비해서 작은 스크류가 달려있을 때는 이 배는 이 스크류가 만들어내는 토크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왜냐면은 배라는 이 크래프트, 이 뭐랄까, 이 비클 자체가 워낙 부피와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스크류가 조금 빨리 돈다고 하더라도, 힘있게 돈다 하더라도 이 배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비행기는 실제로 크기가 이만한데 비행기 앞에 달려있는 프랍의 크기는 진짜 요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큰 녀석이 한쪽 방향으로 돌고 있으면은 당연히 비행기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비행기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크 이펙트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크 이펙트를 왜 배우는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겠죠? 토크 이펙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 보시면은 토크 앤 피펙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to the pilot torque, the left turning tendency of the airplane is made up of four elements that cause or produce a twisting or rotating motion around at least one of the airplane's three axes. These four elements are torque reaction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corkscrewing effect, 뭐 spiraling slipstrea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gyroscopic action, 네 번째는 asymmetric P 팩터 이렇게 있어요. 순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P 팩터예요. 이게 한 70%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게 gyroscopic action, 세 번째가 torque reaction, 네 번째가 spiral slipstream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행기 앞에 달려있는 이렇게 큰 프랍이 돌면서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P 팩터 먼저 보겠습니다. P 팩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예요.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장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책에서 여기 있네. When the aircraft is flying at high angle of attack, the downward moving blades has a higher resultant velocity, creating more lift than the upward moving blade. 이 문장이 키포인트입니다. 즉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블레이드가 올라오는 블레이드보다 더 많은 트러스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비행기가 왼쪽으로 터닝이 여잉이 생기는 거죠. 여잉. 이 문장이 전부입니다. 사실. Descending blade creates more thrust than ascending blade. 이 말이 모든 걸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림이 나와 있나? 그림이 있으면은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얘가 load on upward moving propeller blade, 이게 load on downward moving propeller blade. 다운워드는 이만큼의 트러스트를 만들어내는데 업워드는 요만큼밖에 만들어내지 않죠. 이게 이제 그림을 옆에서 봐서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위에서 봐야 돼요. 위에서 이런 식으로 블레이드를 그려놨으면은 여기가 다운워드고 여기가 업워드거든요. 위에서 봤을 때 얘는 더 많은 트러스트를 만들어내고 얘는 조금의 트러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left로 여잉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torque reaction. 자이로스코픽 액션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토크 리액션은 뭐 하시냐면은 간단합니다. 프랍이 요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나의 기체는 이 방향으로 로테이트 하고 싶다. 얘는 롤링을 만들어내겠죠. 간단하죠.
물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corkscrewing effect of slipstream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슬립스트림이 이런 식으로 기체를 휘감아 가면서 꼬리 날개를 이쪽으로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꼬리 날개는 이쪽으로 더 움직이게 될 거고 코는 왼쪽으로 더 움직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논리인데 사실 이 논리가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은 스파이럴 슬립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랍에 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휴미드한 상황에서는 이 프로펠러 끝의 속도는 프로펠러 가운데 루트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이 끝부분의 프랍의 속도는 음속을 넘어서요. 그래서 이러한 그 뭐랄까 비집을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뭐 다른 이런 식으로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당연히 꼬리 날개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영상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림이나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특징은 사실 다 이렇게 구름 낀 날씨, 이렇게 비가 내릴 것 같은 습도가 높은 날씨에서만 생긴다. 공기 중에 많은 모이스처가 있어야지만 이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설명이 된 것 같고요. 네 번째, 자이로스코픽 액션. 얘는 사실은 반대 방향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스피닝하는 물체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이 포스를 그림이 좀 이상하네. 이 그림은 무시하세요. 이렇게 똑같이 스피닝하고 있는 물체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위쪽에 정중앙 제일 위에다가 포스를 주면은 얘는 마치 이 화살표를 타고 내려와서 90도 꺾여 있는 이 부분에 힘을 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즉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찾아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비행기 프랍이 어떻게 도는지 보이시죠? 여기에 만약에 얘가 로테이션을 위해서 피치를 들었어요. 피치를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래쪽 프랍을 뒤에서 밀고 위쪽 프랍을 정면에서 이렇게 밀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90도를 돌아서 정면에서는 왼쪽을 치고 뒤에서는 오른쪽을 뒤에서 밀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위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위쪽을 쳤는데 왼쪽을 쳤다. 맞죠? 그리고 아래쪽을
밀었는데 오른쪽이 밀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친구는 이게 뭐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 이 그림이 맞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못 그렸네. 다시. 이렇게 도는 게 보이죠? 이렇게 로테이션을 위해서 피치를 들게 되면은 뒤쪽은 치고 위쪽은 이렇게 치게 되는 거죠. 로테이션을 하게 되니까는 얘는 오른쪽을 치게 되는 거고, 오른쪽을 치니까 얘를 치게 되는 거고, 이 아래쪽은 이쪽, 왼쪽을 이렇게 뒷방향으로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의 여행이 생깁니다. 즉, 우리가 로테이션을 위해서 피치를 들게 되면은 토크 리액션은 항상 똑같이 작용하고요. 커크 스크류 스파이럴링 슬립 스트림은 똑같이 작용하고요. P 팩터는 여행을 왼쪽으로 주고요. 자이로스코픽 액션을 오른쪽으로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상쇄돼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 이게 이제 P팩터가 훨씬 힘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코가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 러더를 밟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디센드를 하기 위해서 파워를 굉장히 많이 유지한 상태에서 디센을 위해서 피치를 내렸어요. 그러면은 피치를 내리게 되면은 이 친구는 똑같이 토크니까는 뭐 롤과 요의 현상은 이제 같은데, 요 4번 있지 않습니까? 4번의 P 팩터가 방향이 반대가 되나? 반대가 되나? 아니면 그대로인가? P 팩터 반대가 되죠. 반대가 되고 얘는 방향이 반대로 돼서 디센을 하게 되면은 얘는 P 팩터가 디센 블레이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고, 자이로스코픽 액션은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나? 약간 헷갈리는데, 이게 디센 할 때는 뭐가 반대였는데 이게 이 프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거를 잘 설명하기 힘드네요. 어쨌든 다시 한번 디센을 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디센을 할 때 토크 리액션은 똑같이 어차피 프랍이 돌아가는 방향이 똑같으니까는 토크 리액션 자체는 내가 프랍은 이쪽으로 돌게 돼 있고 나의 비행기는 왼쪽으로의 레프트로의 롤링을 가지고 오고요. 얘는 똑같이 레프트로의 여행을 이제 주는 거고요. 세 번째 자이로스코픽 액션 얘는 반대가 되니까는 얘는 아까는 오른쪽으로 디센, 이건 이제 방향만 바꾸면 되니까는 디센을 이게 피치를 업할 때는 오른쪽으로 영향을 줬는데 얘는 이제 디센을 하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주게 되고,
P 팩터 같은 경우 얘가 이제 제일 문제인데 P 팩터는 descent blade creates more thrust than ascent blade지만 P 팩터가 오른쪽으로 생기는지 왼쪽으로 생기는지 이게 좀 헷갈리네요. P 팩터가 어느 방향으로 생기지? P 팩터가 반대구나. 왜냐면은 descent blade creates more thrust than ascent blade라는 얘기는 피치를 업 했을 때만 그렇습니다. 피치를 다운 하게 되면은 그 말도 반대가 돼요. 그래서 얘는 아까는 left turning tendency를 만들어냈지만은 얘는 이제 right turning tendency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 또 상쇄가 돼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상쇄가 돼서 요만큼의 right turning tendency가 생겨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왼쪽 러더를 밟아야 돼요. 생각하니까 다 되네. 하지만 보세요. 피치를 업 했을 때는 오른쪽 러더를 밟지만은 이 레프트 롤링과 레프트 여행이 얘를 더 월스하게 만들어주죠. 즉 1번과 2번 자체는 항상 레프트로의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라이트 러더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디센 할 때 왼쪽 러더는 사실 1, 2번이 방향이 반대지 않습니까? 2번이 1, 2번의 방향은 디센을 하든 어센을 하든 방향이 똑같잖아요. 힘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디센을 할 때 왼쪽 러더는 어센드를 할 때 라이트 러더를 밟는 것보다는 적게 밟아도 돼요. 2번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토크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토크 이펙트는 토크 리액션, 스파이럴 슬립 스트림, 자이로스코픽 액션, P 팩터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각각의 특성을 알아야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피치가 멈춰 있을 때랑 피치가 움직이고 있을 때랑 작용하는 힘이 달라요. 피치가 고정되어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1번, 2번, 4번이고요. 피치가 움직이는 모션의 역할을 할 때만 3번이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한번 예를 들어서 10도의 피치가 딱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0도에서 10도까지 움직일 때는 3번이 역할을 하지만은 10도의 피치가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3번의 역할은 사라져요. 그래서 1, 2, 4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치가 0도에서 10도까지 움직일 때는 라이트 러더가 8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면은 10도에서 딱 멈춰 있을 때는 라이트 러더가 10만큼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3번은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로 토크 이펙트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